무한급수가 존재해요. 1번부터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얘가 알파라고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참인 명제 하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명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여기서 보자마자 그냥 무한급수가 존재한 너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끝이야.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도 써줬어요. 그쵸?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미지화 시키지 말고 그냥 증명해서 끝내면 돼. 두 번째, 그럼 이 명제가 좋은 점은 대우도 되게 쓸만합니다. 대우가 되게 쓸만한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이거는 발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면 나는 무슨 상황을 만들 수가 있냐면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이라고 쓸게요. 발산한다 이렇게 대답해버릴 수가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극한값이 0이 나오지 않는 수열이면 넌 계산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얘기야. 급수값은 계산할 필요 없어. 어차피 발산하니까. 알겠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좀 나올 수도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했다는 것이 급수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이렇게요. 됐어요? 극한값이 0이면 그럼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군. 이건 아니라고. 알겠죠? 왜 아니냐에 대한 반례가 있었는데 아닌 것에 대한 반례가 있었는데 반례는 어떤 게 반례였냐면 an이 n분의 1인 게 반례였죠. 기억이 나실 건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 보여줬었죠. 예,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지? 오늘 남은 얘기를 다 해봅시다. 됐죠? 여기까지 기억나요? 그쵸? 이거 기억 안 나면 큰일 나. 배운 것도 얼마 없고 급수는 내용도 얼마 없어. 이게 다야. 여기다가 이제 등비급수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요거 두 개가 잘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숙제를 어디까지 해오라고 했냐면 예, 숙제는 유형 7번까지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지? 맞아요? 됐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유형 1번, 2번, 3번 여기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193번이라 요건 한번 해볼게요. 193번 193번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좀 시간 들여서 앞에 거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죠? 191번 이런 거 풀어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만약에 부호가 계속 변화해요.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부호가 바뀌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했냐면 부호가 계속 바뀌는 수열은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했냐면 급수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en-1 부호가 계속 바뀌니까 홀수 번째 한 가지의 합을 먼저 구해서 수열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en 그러니까 이제는 짝수 번째 한까지 끊어서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생긴 수열의 합들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값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수렴한다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요? 이걸 가지고 내가 191번 문제를 쭉 풀어줬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그래서 요거 가지고 193번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내가 봐야 되는 수열의 합의 모양은 일단 A1 마이너스 이렇게 수열 자체에다가 부호 바뀌는 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잘못 썼어요. 여기가 A2예요. 여기가 A2고요. 마이너스 A3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A3이고요. 마이너스 A4고요. 플러스 A4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더한 값이요. 수렴하는 것을 밑에서 골라라. 이게 문제입니다. 밑에서 고르세요. 이게 문제인데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은 AN이요. n분의 1이에요.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그지? 수렴 안 하는 거 다 더했을 때는 이건 수렴 안 합니다. 더하면 알겠죠? 근데 그거를 부호 바꾸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뭐냐면 S에 en-1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을 한번 나열해서 써보자. 나열해서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을 한번 나열해서 써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나열부터 먼저 해볼게요. 더한 모양부터 먼저 보여주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야,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죠? 그럼 뺄 때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아니요.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초항은 1이에요. 두 번째 항 3개를 더한 값이니까 1입니다.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세 번째 항이죠. 다 더하면 또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얜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 됐니 이해? 자, 그러면 짝수 번째 항까지 할 테니까 짝수 번째까지도 잘 봐요. 파란색 1 빼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초항이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계산 안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네 번째 항까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사라지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죠? 그 다음 숫자는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을 할 거예요. 그치? 그럼 결국에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 그냥 이대로 하자. 1 빼기 계속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빼기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1이 극한값이죠. 그지?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 계산한 것과 홀수 번째까지 계산한 것의 결과가 서로 어때요? 극한값이 같은 값이죠.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극한값이잖아. 수열의 합의 극한값이야. 지금 2n-1이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에 2n이랑 둘 다 1을 가리킨다고.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이 전부 다 1을 가리키면 sn도 1을 가리킬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풀란 얘기야. 됐어요? 이해? 돼요? 됐죠? 자, 부호 바뀌는 거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짜증나는 거 알거든요. 나도 짜증나요. 문제 풀 때. 쓸 때 힘들어 보여. 그지? 근데 풀 줄 알아야 돼 이거. 알겠죠? 야, 이거 어차피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언제든 알면 되는 거고 뭐 중간보다 전에만 알면 되겠지. 지금 이해 안 되니까 나중에 넘어가야 돼. 나중에도 이해 안 돼. 그러면 그렇잖아. 해봐서 알잖아. 니네 작년 겨울방학 때도 수학 수조 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엊그저께 기말고사 볼 때까지 로그 어려웠잖아. 맞죠?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간 거 아니야. 겨울방학 때도 그냥 넘어가고 여름방학 때도 그냥 넘어가고 겨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때 해가지고 겨우 몇 개 안 하는데 또 어려운 거 나오면 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그지? 그지? 오늘 모르는 거 내일도 몰라요. 그지? 배웠는데 모르는 거는 진짜 계속 미루면 계속 몰라. 그거 그잖아. 오늘 알면 내일도 아는 거잖아. 그냥 언젠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니네들이 수학적으로 사고가 1년 있으면 한 6개월 있으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아니라고.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어. 그렇잖아. 아, 물론 이런 건 있어.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센 내용을 정말 달달달달 다 알아 이제. 그러면 엄청 발전했겠지.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좀 어려운 거 너무 버리고 헷갈리는 거 너무 좀 버리고 뭐 C단계도 아니야. 그냥 B단계인데 막 버려.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 어쨌든 한번 끝내려고. 그잖아? 그래가지고 끝냈어.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냥 거기서 선택해서 한 거잖아. 그치? 뭐야 그게. 네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도움이 안 돼. 그 정도는 그냥 지금 판판히 놀고 있다가 나중에 3월 돼가지고 처음 배울 때 해도 그만큼은 알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 시간 많잖아. 니네 되게 바쁘냐? 아니잖아. 고3도 아니고. 안 바쁘니까 지금 이때 좀 시간 많을 때 좀 시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는 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좀 해봐요. 좀 짜증나도. 알겠지? 해봐야지 늘어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봐봐. 니은이야. 니은인데 A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수열인데 이거를 한번 다 더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일단 모양부터 보여줄게. 다 더하는 모양부터 보여줄 건데 첫 번째 항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에요. 그지? 두 번째 항을 빼고 더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을 먼저 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더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해되죠? 또 뺍니다.
루트 4 빼기 루트 3 이것도 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더합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더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얘는 괄호 하나가 항 하나다 이렇게 취급하면 돼. 그럴게요. 그러면 자 나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게요. 근데 이거는 편해요. 아까도 해봤지만 왜 편하냐면 첫 번째 항 쓰면 되니까 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둘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루트 2 마이너스 1 초항이랑 같은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해서 여기까지 끊는 거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이 계산돼서 또 0이라 답은 또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지. 그러면 두 번째 짝수 번째 항까지 한번 해보자. 자, 짝수 번째 항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돼요. 봐봐. 노란색으로 쓰면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야. 저기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고요. 마이너스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초항이에요. 그죠? 그냥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네 번째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사라지고 얘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2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잘못 썼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여기 없긴 한데 그냥 추측해서 써보면 루트 2 빼기 1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빼기 여기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만 하나씩 키워가지고 루트 5 빼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될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나열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얘가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써볼게. 얘는 그냥 추측은 안 되잖아.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 얘는 이렇게 나열했을 때 n번째는 결국에는 루트 2 빼기 루트 1이다 이렇게 있고요. n번째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n 플러스 2고요. 뭐 이거 상관없어. n 플러스 1이든 2든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생긴 수열인 거야. 이해돼요?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누굴 향해서 갈지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그때 루트 2 빼기 1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다.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야. 얘는 그냥 요 숫자로 수렴하니까 내비두면 돼. 이 녀석이 문제야. 그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은 가만히 있어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은 가만히 있고요.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유리화해서 처리를 하시면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니까 1이고요.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나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남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숫자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남는 극한값은 누구만 남아요? 루트 2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나열했던 애들도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루트 2 빼기 1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랑 둘이 서로 똑같은 값을 가리켰으니까 얘도 급수값은 수렴한다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야. 됐니 이해? 복잡하고 짜증 나는데 해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꼼꼼하게 쓰기만 하면 돼. 됐어요 이해? 넘어갑니다. 자 디귿. 디귿은 봐봐. 여기까지 이해됐죠? 써요. 필요한 거 쓰시고 디귿 합시다. 자, 디귿 있죠? 디귿. 디귿은요. 지금 AN이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이다 이렇게 생겼죠?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이다 이렇게 생겼죠? 그쵸? 봐봐. 계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 극한값이 0이 아니야. 로그 2야. 그지? 극한값이 0이 안 나오는 수열이라면 그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라면 무한급수는 계산 하나만 하죠. 발산하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디귿은
예,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극한값이 0이 안 나와요. 0으로 수렴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도 수렴 안 합니다. 됐죠? 예,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디귿은 나열하고 있었으면 뭐 예, 좋은 경험 하신 거고 실제로는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98번 있는데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풀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198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게 성립한대요. SN 더하기 S의 n 플러스 2죠. 아이고 잘못했다. SN 플러스 그 다음 2배 S의 n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써놨냐면 2에다가 더하기 AN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얘를 보고요. 야 이거 저만씩 푸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는 AN을 SN-SN-로 바꾼 다음에 막 정리하시면 못 풉니다 당연히. 알겠죠? 뭐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봤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무한급수가 n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이 an이 s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그쵸? s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얘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s다. 이렇게 써있는 거랑 동일하죠? 이해되죠? 첫 번째 얘기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봐봐. 급수가 숫자로 수렴했어.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누구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긴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뭐냐면 S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30배를 하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S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나한테는 무한급수 값을 계산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열의 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해야지라고 하면 얘랑 어차피 같은 수열이니까 얘는 수렴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SN은 S로 수렴할 거고 여기에 있는 SN 플러스 1도 S로 수렴하죠. 똑같은 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2배다. 이렇게 쓰면 좌변 수렴했죠. 그러면 이제 우변인데 우변은 얼마가 될 거냐면 2는 숫자니까 그냥 2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N은 얼마로 수렴한다는 거야?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얘가 0으로 수렴했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 배웠죠? 3분의 1의 n제곱은 어디를 수렴하겠어요? 안 배웠나? 상관없어요. 3의 n제곱이 무한히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됐어요? 이해? 됐죠? 그러면 끝났네요.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s는 2다. 이렇게 나오니 s라는 값이 3분의 2라고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30배 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한 20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고. 돼요? 이해? 예, 요 문제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요 문제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까지는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되고. 그지?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예,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나는 그냥 유형 7번으로 갈게요. 알겠죠? 예, 없으면 기억력 문제로 갈게요.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해요. 204번. 204번이요? 네, 204번 한번 해봅시다. 자, 204번. 읽어보니까 급수가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간대요. 그 다음에 로그 an이에요. 로그 an이다. 자, 얘가 수렴한대요.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건데 이번엔 로그 bn이에요. 로그 bn인데 얘도 수렴한대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베타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아, 이거 로그 a는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로그 bn도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이해되죠? an은 1로 수렴하겠네요. bn도 1로 수렴하겠네요. 뭐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봐봐. 로그 an
곱하기 bn이다. 자, 진수끼리 곱해놨죠. 그지? 로그의 합이 진수의 곱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한 거 맞아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얘를요 로그 an에 플러스 로그 bn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시 생각해보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는 값인 거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는 값이 5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과 무관하지 아니 이거 이렇게 가르쳐준 거랑 똑같죠?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이번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로그 그 다음에 bn분의 그 다음에 an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써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9배 로그의 an이고요 마이너스 로그 bn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관하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1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과 동일한 식이죠.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더하시면 알파는 계산하시면 2라고 나오네요. 그럼 베타 값은 얼마라고? 3이라고 나오겠죠. 끝났죠.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한테 계산하라고 한 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건데 그 다음에 로그 똑같은 거 한번 더하는 건데 bn의 세제곱이고 분의 an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n에서요 빼기 3 곱하기 로그 bn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 같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나한테는 알파에서 3베타 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알파는 2고 3베타는 9니까 답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 됐어요 이게? 됐죠? 예, 항상 로그가 나오면요 너가 한 번은 로그 성질을 쓰게 만듭니다. 알겠죠?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죠? 그러면 이제 205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억력 비교 문제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205번 자 수열 AN하고 BN이 있는데 옳은 것만 한번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풀어볼게요. 기억은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니까 알파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죠. an 플러스 bn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베타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그냥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 생각도 해야 돼.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극한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알겠죠? 그 생각도 해야 돼. an은 극한값이 0인 수열이고 an 플러스 bn도 극한값은 0인 수열이야. 알겠죠?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무한급수로 왔으니까 n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bn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질문이죠. 그지? 수렴하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그러면 계산이 가능한 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에서 얘 빼면 되죠. 맞아요? 시그마는 이렇게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지? 이게 지금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이고 시그마 an이 알파잖아. 알파 플러스 얼마가 베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이렇게 처리하면 끝났죠. 수렴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숫자 무조건 존재하죠. 나누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렴합니다. 됐지?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맞아요. 니은 풀게요. 니은은 뭐라고 나왔냐면 니은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건데 an이 수렴한대. 알파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건데 bn이 베타예요. 됐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는 리미트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 그지? 리미트 뭘 물어보고 있냐면 a, b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열의 극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빼낼 수 있는 요걸 빼내라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땐 an은 얼마로? 0으로 수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죠. bn도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질문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얼마냐? 0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네요. 바로 참이네요. 그쵸? 예, 각각이 수렴하고 각각이 0으로 가니까 그냥 곱하면 당연히 0이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게? 그 다음 얘기할게요. 이제 니은까진 맞아요.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 디귿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제 읽고 쓸게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면, 그리고 동시에 an의 극한값이 0이 나오지 않으면 bn은 0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디귿은 좀 풀어 쓸게요. 글자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자 봐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네. 어차피 수열로 가니까 그냥 저거 수열 얘기로 바꾸면, 수열의 극한으로 바꾸면 리미트 an, bn이 수렴하니까 0이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조건으로 준 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이 아니다예요. 그지?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내가 결론 지어야 되는 건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지? 됐죠?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죠? 이거 만약에 풀어서 틀린 사람들은 여기 체크해서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체크해서 틀렸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틀려요. 보여? 맞나 틀리나 봐봐. 그냥 다시 봐봐. 그냥 칠판만 딱 봐봐. an, bn 곱해서 극한값이 0이래. an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그럼 bn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잖아. 그치? 근데 틀려. 왜 틀려? 틀리면 발려 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했구나까지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뒤에 또 bn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 같다는 거야. 얘는 다른 값으로 갔는데 bn이 0으로 갔으니까 답이 0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게 수렴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AN은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것 중에 발리가 많은 진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AN이. 그래서 여기서 발리가 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AN이라는 숫자를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내가 당연히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이렇게 놓으면 AN, BN 곱했을 때 그냥 계속 0, 0, 0, 0 나오니까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거고 무한급수 구하세요 해도 당연히 0인 거지. 0을 계속 더했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AN이 0으로 안 간 것도 맞잖아요. 근데 BN이 수렴해요? 안 하잖아요. 0으로 수렴은 당연히 안 하고요. 그지? 예, 그러니까 디귿은 틀립니다. 알겠죠? 뭔가 착각을 이렇게나 이렇게만 써놓으면 알겠지? 0이 아니라는 뜻이 알파라는 뜻은 아니라고. 0이 아닌 알파라는 뜻이 아니라고. 알겠죠? 발산할 수도 있더라. 예,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래. 리을은 쉽죠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둘 다 발산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an이랑 bn이랑 극한값이 발산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때 an하고 bn하고 더해서 극한값은 절대 그럼 0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에이 아니죠. 여기 써놨잖아요. 그쵸? 여기 써 있잖아요. 비슷한 거. 둘이 서로 지금 발산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an이라는 수열이요. 진동하는 것들 중에서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n이라는 수열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생긴 수열도 있죠. 그럼 둘이 서로 더하면 극한값 계속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 수열이 수렴해요? 이 수열이 수렴해요? 0으로? 수렴 안 하잖아요. 그지? 예, 이거 발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리을은 발예가 생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기억니은 리을 리을 문제 이거 풀어봤고요. 밑에 것도 있는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지? 한번 해봐요. 지금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위에 거 어렵고 밑에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해볼까요? 기억. AN, BN이 알파라고 써놔. 는 알파 이렇게 써놓고 AN-BN이 베타로 수렴하는 거예요. 베타라고 써놓으면 AN은 얼마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죠? BN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맞죠? 예. 답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봐봐요. 니은. 리미트 아니요 다시 미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1이라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1이라고요. 수렴하여.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써놔요.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고